사도세자의 생모 영조에게 아들의 죽음을 고한 어머니 영빈이 씨의 비극. 조선 후기 찬란한 금박 자수가 아른거리는 궁궐에 침전한 고요한 촛불 아래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이름을 적은 죽계를 쥐고 있었고 입술을 깨문 채 차마 말하지 못한 결정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핏줄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어머니의 운명.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 결단은 단순한 모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왕비도 후궁도 아닌 오직 국가의 안위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포기한 비운의 어머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영빈이 씨. 조선의 비극과 절제를 모두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역사물 내방하에서는 권력과 혈육, 대의와 모정 사이에서 한 여인의 고뇌가 어떻게 조선 왕조의 운명을 바꾸었는지를, 단 하나의 결정이 어떻게 천년의 눈물을 남겼는지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조선에 숨겨진 역사들을 발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함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려보시죠. 궁녀에서 최고 후궁까지 올라간 영빈이 씨는 전주 이씨 출신으로 어린 시절 궁녀로 입궁하여 궁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성품과 신중한 태도로 주목받았고 결국 영조의 눈에 띄어 그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조와의 관계 속에서 그녀는 종일품 귀인에 오르고 마침내 정일품 영빈에 책봉되며 조선 후궁 중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영조와의 사이에서 아들 사도세자 장조를 포함하여 화평옹주, 화협옹주, 화완옹주 등 모두 일남육녀를 두었는데 이는 왕실의 자손 번창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공헌이었습니다. 특히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낳은 사도세자는 영조에게 대를 이을 귀한 아들로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녔고 이로 인해 영빈이 씨는 단순한 후궁을 넘어 왕실 계승 구도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정신적으로 불안한 징후와 함께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영빈이 씨는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아들의 상태를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재능이 뛰어나고 총명했던 사도세자가 점차 내면의 어둠에 잠식당하고 분노와 불안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자 슬픔이었습니다. 궁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궁중에서 음란하고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내시들을 죽이는 등 행동이 점점 도를 넘어가자 이는 단순한 자식의 일탈로 넘길 수 없는 왕실 전체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욱이 사도세자의 며느리인 혜경궁 홍씨와 손자인 세손 이산훗날 정조마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자 영빈이 씨는 생모로서의 고통을 안고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매일 밤 깊은 침전에서 아들의 이름을 속삭이며 잠들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는 봄이 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어느새 짙은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후궁으로서의 명예, 어머니로서의 사랑, 그리고 나라의 대의 사이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점점 지워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등 당시 사료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궁중에서 내시와 궁녀를 살해하고 음란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하며 심지어 영조를 시해하려 했다는 심각한 위협이 임박하였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세자의 생모였던 영빈이 씨는 왕실과 세손의 안위를 우려하여 더 이상 아들을 감싸거나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영조에게 눈물로 고하여 성궁 왕실의 안정을 위해 세손을 보호하기 위해 세자의 대처분 죽임을 내려달라고 간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 역사상 전례 없는 장면이자 모정과 대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비극의 절정이었습니다. 영빈 이 씨의 고변은 영조에게도 중대한 결심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처형한다는 것은 왕으로서뿐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영빈 이 씨의 고변은 사도세자의 상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위협이라는 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1762년 영조는 세자의 상태를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폐위를 결정하면서 영빈이 씨의 고변을 그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에 영조는 사도세자를 서인으로 강등한 후 스스로의 명령으로 뒤주에 가두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로부터 8일 만에 세자는 내부의 열기와 갈증 속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국왕의 명령으로 왕세자가 비공식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영빈 이 씨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며 3년 상을 지킨 뒤 상복을 벗은 바로 다음 날인 1764년 8월 12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세속적 명예보다 왕실의 안위를 우선시한 비극적 결단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빈 이 씨의 결단은 조선의 모든 궁중 여성들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단순한 총애의 대상이었던 후궁이 이제는 위기 속에서 결정권을 지닌 정치적 존재로 격상되었고, 이는 조선 여성 권력사의 한 장을 새로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빈 이 씨의 삶은 조선 왕실 내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궁녀 출신이었으나 영조의 총애를 받아 정일품 빈까지 오르며 왕실 내에서 후궁 중 최고의 위상을 누렸지만 자식을 희생시켜야 했던 순간 앞에서 모든 권력은 무색해졌습니다. 그녀는 왕의 후궁이기 이전에 왕실 질서를 지키는 정치적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후궁의 삶이 단순한 연정이나 암투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왕실의 생존을 건 비극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운명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정조세손과 왕위를 잇는 길이 열렸고 영빈 이 씨는 왕실의 명맥을 지킨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영조 역시 그녀의 결단을 높이 평가해 후궁 중 최고의 예우로 장례를 치르게 했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후궁을 넘어 왕실 권력의 한 축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이 고변의 성격과 의도에 대해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과연 영빈 이 씨가 실제로 세자의 범행을 그토록 심각하게 보았는지, 아니면 영조가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머니의 말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변이 부자 간의 갈등을 극단으로 몰고 간 최종적 촉매였으며, 조선 정치사에서 가족 관계가 정치적 판단의 도구로 전락한 비극적인 사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영빈 이 씨는 조선 후기의 궁중 여성 중에서도 자신의 감정보다 국가와 왕실의 대의를 우선시하는 비범한 결단으로 역사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아들을 희생시키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통해 그녀는 왕실의 안위를 지켰고 정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삶은 단지 비극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한 어머니의 고뇌, 그리고 한 후궁의 결단이라는 깊은 인간적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선희궁은 오늘날에도 그녀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남아있으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어 그녀의 존재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선왕조실록은 그녀를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역사는 그녀를 국가를 위해 자식을 내어준 어머니로 기억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지 조선의 한 어머니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한 가장 무거운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궁중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레 입에 올렸고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슬픔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조선의 왕실은 그렇게 한 여인의 눈물 위에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역사물 방안은 앞으로도 조선의 숨은 인물들, 감춰진 권력의 서사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